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대책단 제보센터장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님 이쪽으로 같이 올라와 주십시오. 김동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님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함께 평화협력국장으로서 함께 일했던 분입니다. 23년 6월 7월경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하려고 했던 시점에 한 달 전에 검찰은 이 신명섭 우리 국장님을 남북교류 관련된 다른 엉뚱한 죄목으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구속을 시키고 나서는 바로 이화영 부지사와 똑같은 내용의 거짓 진술을 해줄 것을 회유 당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신명섭입니다. 민주당의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특검 추진을 적극 지지하면서 관련 사건 검찰 주장으로는 피의자 그리고 제 주장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로서 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제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검찰에서 수십 차례를 조사받으면서 겪고 본 내용을 중심으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년 5월 달에 구속이 되는데요. 23년 6월에서 7월 사이 날짜를 특정을 하겠습니다. 6월 18일, 6월 21일, 7월 17일 세 날에 그 이화영 담당 검사와 제 담당 검사의 주선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세 차례 단독 면담을 하였습니다. 날짜를 특정한 거는 제가 그때 그 뒤입니다. 그 뒤에 뭐 사건 관련돼서 정리를 하다가 날짜를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가져왔고요. 제 기억에 하여튼 3번 정도 이화영 부지사를 그 검찰 1313호실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제 기억으로는 3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2번은 이화영 담당 검사의 영상 녹화실에서 한 번은 그 이화영 검사의 검사 휴게실이라 그러나요? 개인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 제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6월 18일 경이죠. 제 담당 검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으니 내 진술도 바뀐 내용에 따라 이화영 그 부지사의 진술이 바뀐 내용에 따라 내 진술도 바꿨으면 좋겠으니 일단 이화영 부지사를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1차 이화영 부지사와 면담에서는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구속되는 거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을 다 구속시키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검찰이나 쌍방울의 회유 공작 이런 것도 되게 심했던 상황을 얘기하면서 그 어려움을 일단 피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저한테 그때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의 어려움은 내 구속, 그 다음에 이해찬 대표 주변에 대한 압박, 그 다음에 본인 주변 및 가족에 대한 심한 압박을 어려운 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진술서는 쓰지 않았다고 했고요. 고민을 더 하겠으며 그런 필요에 의해서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면담 후에 제 담당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쌍방울 방북 비용 대납 관련 보고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으며
그 진술을 보충할 만한 진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구체적으로는 이 부지사가 이 지사에게 쌍방울 방법비 대납 관련 보고했다고 이 지사에게 들었다, 보고를 했다는 얘기를 이 부지사한테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재명 지사 비서실에서 방북 성과를 내라고 압박을 했다거나 또는 이화영 부지사가 비서실의 그런 요구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진술을 하면 은연중에 표현한 겁니다. 그 진술의 대가로는 나를 보석으로 빠른 시일 안에 내보낼 수 있고 당시 진행 중이던 제가 근무했던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습니다. 검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암시를 하면서 진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부지사가 그런 짓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 일단 그런 짓을 했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요청을 해서 이 부자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때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13층에 일정과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기소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잡힌 이 부지사와의 면담에서도 이 부지사는 여전히 고심 중으로 진술서를 쓰진 않은 상태로 보였으며 고민이 더 깊어진 것을 두 번째 면담에서 느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되돌릴 방안을 마련하고 진술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세 번째 면담, 7월 달로 기억하는데요. 세 번째 면담 1313호실 영상 녹화실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이 부지사는 자신도 무기를 하나 확보했다며 되돌아올 방안을 확보했으니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확보한 무기는 당시 검찰 고위층, 아주 고위직인 분이 자신에게 직접 거래를 해왔으며 그것이 자신이 되돌아올 수 있는 무기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진술을 하면 저는 바로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며 그 당시에 이화영 담당 검사, 박상현 검사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검사를 나와 면담 중에 검사를 불러서 이제 신 국장은 나가는 거지요? 라고 큰 소리로 물어보고 검사도 그럼요 별일도 아닌 거로 구속됐는데 나가셔야죠 라고 화답했었습니다. 그 뒤에 검찰 조사에서는 사건 배경에 대한 조사를 다시 정리해야 된다. 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 사건과 관련이 없는 2020년 일도 정리해야 된다고 하며 조사 요구를 해왔으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검찰 출정을 거부하면서 관련 진행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가 감옥에서 작성했던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에 경기도가 방북 추진을 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계속 보고를 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닌데라고 생각을 해서 경기도 방북 추진 관련해서 전 경기도 평화협력장 신명성 윗장이라는 것을 3장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변호사들한테 줬고요. 제가 공개를 하라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공개를 해달라라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면서 그때 쓴 글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 갖고 있다가 출소하면서 제가 갖고 나왔던 겁니다. 이런 문서를 하나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구속 당시에 간접적인 연관인데 관련된 구속 당시에 제 생각들을 정리한 글 하나를 참고 자료로 원본을 대책단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아입니다. 방금 신명섭 전 국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신명섭 전 국장이 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수원지검 내에서 단순히 이화영 부지사 개인에 대한 진술 해유와 압박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을 통해서 불법 면담과 함께 진술 조작 그리고 형량 거래가 조직적으로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저희 대책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검을 통해서 신명섭 국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지금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에서 이뤄졌던
불법적인 수사에 관해서 확실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